이번에는 배당 1강 2로 배당표가 잘못되었다면 이렇게 배당위로 탈출해라. 최근에 그 한국을 끝내는 배당의 정석 6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배당이 소장을 써준 사례인데, 이 사례를 보면 여러분이 배당표를 작성했다도 이렇게 배당표를 잘못 작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인 거에서 배당의 룰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그 주택의 임차인들이 제대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받지 못하고 본인을 찾아와 가지고 어찌하면 좋겠냐고 말씀드려요.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배당표가 너무 잘못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사례를 갖고 여러분에게 20분에 거쳐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전체로 읽기 모델로 한번 해서 보자. 이와 같이 이제 보면 그 임차인이 잘못된 배당표에 대한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하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해줬던 건데, 보면 이렇게 그 임차인이 가운데 자를 제가 그 표시했죠. 왜냐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했고, 임차인 이미 아무개가 배당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에 소재하는 다가구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개는 2019년 3월 7일이니까 얼마 전이죠. 3월 7일 날 배당기일에 참여해가지고 배당표 원안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배당에 대한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하면서 배당표 원안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원 경매 담당 판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배당 이의 소를 제기하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경매 담당 판사가 있으면 직권이라고 수정해 해줘도 될 걸 배당 이의 소송까지 또 하게 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저 같은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또 배당 이의 소장을 작성하게끔 하는 건 또 무슨 이유인지 이해가 안 가겠어요. 어쨌든 그 내용은, 경매 사건은 이런 내용입니다. 경매 사건은 이 내용인데 다가구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사건 번호나 있는데 여러분이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얼마 전이니까 2018년 12월 20일 날 낙찰대가 16억 3,290만 원에 그 매각이 됐죠. 근데 배당기일은 2019년 3월 7일이고요. 이 주택입니다. 그래가지고 임차인들이 이렇게 이 마무개는 이제 이 301호에서 1억 4천만 원 갖고 이 배당 요구를 했죠. 채권자는 이렇게 등기부의 채권자가 많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 서울중앙법원에서 배당표를 작성한 겁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이 아무개는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입니다. 소액 임차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하면 후순위 채권자들이 받으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아무개의 확정일자를 보시면 확정일자가 하 아무개보다 확정일자가 빠릅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아무개는 확정일자가 2017년 2월 6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2017년 2월 7일.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미리 받았네요.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2월 7일이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2017년 2월 8일 오전 0시. 확정일자도 미리 받았다고 해도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받은 거는 효력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2017년 2월 8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 누구를 보면 확정일자가 2017년 5월 4일이니까 대항력은 2017년 4월 19일 오전 0시고 그 이후에 확정이 일자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당일 주간에 발생하죠. 2017년 5월 4일 당일 주간이라는 건 공구시 정각부터 그 주민센터가 문 닫는 18시 정각을 말합니다. 같은 날 확정일자 받으면 다 동수리가 되죠. 그래서 원래 이 마무개가 미배당금이 생기면 하은진이는 배당금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은진까지 배당받는 게 아니라 그
후순위 채권자가 계속해서 배당을 받았죠. 이렇게 일반 채권까지 배당을 다 받았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잘못된 배당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바로 배당표를 작성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 사례로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을 할 때 설령 법원이 배당표를 잘못 순환 흡수 배당을 돌렸는데 순환 배당하는데 법원이 기본적으로 배당표를 잘못 작성한 겁니다. 법원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설령 법원이 작성했던 배당표대로 하더라도 임아무개 임차인은 전액 배당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안분 배당만 하고 2차 흡수 배당은 또 안 했더라고요. 도대체 배당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원래대로 원칙적으로 배당표를 작성했을 때의 올바른 배당표. 설령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대로 작성했을 때 2차 흡수 배당을 왜 안 했느냐? 그 부분대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임아무개는 전액 배당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부분을 이제 보면 설령 법원 배당표와 같이 사순위까지 동순위 관계로 보고 배당표를 작성했다도 2차로 흡수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한테 기재한 대로 임아무개 임차에는 1억 4천 다 받죠. 하은진 임차에도 2억 5천 다 받아요. 삼성생명도 그보다 한참 후순위 채권자도 다 배당을 다 받고 누구까지 배당 받느냐면 김아무개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요. 1억 3,918만 4,457원까지 받는데 그보다 한참 선순위인 임아무개가 하은진이 2억 5천도 다 받는데 이건 정말로 잘못된 배당표입니다. 이 법원이 이런 배당표를 작성하고 있으니 임차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때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1순위, 3순위부터 순차 배당은 지금같이 해야 되고 이제 4순위부터 흡수 배당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같은 경우도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1차로 동순위 안분배 이것이 바로 원칙대로 배당표 작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전에 같은 경우는 법원의 배당표대로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배당이 돼야 되는데 이래서 이제 임아무개가 전액 배당받고 그보다 후순위인 하은진이도 2억 5천을 배당을 받았어야 되고 그보다 한참 후순위들도 다 배당을 받아야 된다. 설령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한 것대로 했더라도. 근데 올바로 배당표를 작성하면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요. 지금과 같이 4순위부터 흡수배당 절차를 진행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올바로 작성할 거는 1차로 동순위 안분배당 받고 그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1가압류 그룹, 2 임차권. 왜냐면 전체를 순환 돌리고 막 이런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순환 흡수 돌리면 아주 간단하게 순환 흡수 배당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근저당권도 이렇게 몰아가지고 순환을 돌리게 되면 순환 흡수 배당 절차가 아주 간단하게 되죠. 그래서 실무하신 분들이 이런 걸 잘 이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보면 실질적으로 배당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올바로 배당표를 작성했다고 하면은 임아무개 같은 경우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흡수했다 그러면 전액 배당 받고 뭐 그 이후에 후순위 채권자들 이렇게 배당을 받는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보면 이거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2014년 2월 18일 날 제가 이제 낙찰 받고 명도까지 했는 사람인데 원능인데 30명이 임차인인데 여기 있다 보니까 뭐 별의별 사건. 왜냐면 사건 사고가 많죠. 임차인이 많다 보니까. 여기 사건을 보면서 제가 배당이 소송을 해주고 해결해 주면서 너무 많은 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여러분도 꼭 알아야 되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보면 어디 있냐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원룸이죠. 가격 참 많이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게 감정가가 25억 6천만 원인데 18억 3,380만 원에 낙찰 받았죠. 그러니까
거의 한 7억 정도를 싸게 산 거죠. 여기에는 이제 이 경매 정보 내용은 이렇고, 여기 임차인이 각 호부스별로 보증금하고 그 월세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돼 있고, 그리고 실제 배당받은 금액도 나옵니다. 이 골든타운 다가구주택에서 우선순위 따라서 배당하는 순서의 순위 결정, 이 부분은 뭐 이때 유의할 점은, 임차인은 대항력은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하고 토지의 말소 기준이 다를 때는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 갖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인정해야 된다. 이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신축되었다면 소액 임차인이더라도 토지 저당권자에 대해서 소액 임차인을 주장할 수 없어 최우선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사례고, 이 사례가 그렇죠. 어쨌든 경매 법원에서 수협중앙회가 전액 배당받게 되므로 앞에서 토지에서는 수협중앙회 전액 배당받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배당하지 않고 편의상 다음과 같이 했다. 이렇게 그래서 18억 3,380만 8천에서 이자 150만 원, 경매 비용 739만 9,130원을 공제하고 나니 실제 배당할 금액은 18억 790만 9,530원을 갖고 배당을 한 겁니다. 1순위로는 그 최우선 면제금이 6억 5천, 왜냐면 40명이니까 30명이니까 6억 5천 되죠.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은평구 당해세가 650, 그리고 수협중앙회가 11억 2천만 원을 배당을 받을 수 있었고, 4순위로 최은희가 3,500, 5순위가 1,200.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최우선 면제금 2,500 배당 받고 대부분이 확정일자는 배당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이해할 게, 원룸 30개에서 잘못된 배당으로 이어질 뻔해서 탈출하게 해준 사례죠. 얼마 전에 은평구에 있는 원룸 30개인 다가구주택을 지인이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필자가 직접 명도를 도와줬고 배당이 수령에 참여했던 기억이 나온 생각이 생생하게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죠. 예, 이 사람이 한 사례는 이런 거죠. 항소령은 항아무개거든요. 내가 이제 계급을 그냥 뭐 이름을 대는 건 좀 그러니까 계급을 병장, 소령, 뭐 중령 이렇게 했습니다. 항소령은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왜 전세금을 띄었느냐? 여러분,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왜 돈을 띄었을까요? 이 내용을 보면, 항소령은 골드타워 201호 보증금 1,400만 원으로 2010년 12월 17일 날 전입학 확정일자를 하고 거주하다가 선순채권이 과다로 인해서 전세가 빠지지 않자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갔다. 이때에는 제가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이것도 배당이 소송을 안 하고 경매 법원에다가 배당이 하는 것만 갖고 가볍게 해결했던 겁니다. 이런 거죠. 이제 A가 이제 소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쭉 간데, 이미 뭐 이제 1순위 근저당권, 이제 근저당권자가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리고 다 후순위잖아. 대항력인 임차인이 없어요. 30명이다.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바로 제가 방송 중이니까 날짜는 제가 뭐 저기 나오네요. 2010년 그 12월 17일 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갖췄죠. 그러고 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전세분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12년 뭐 12월 한 20일쯤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한 상태죠. 그 상태에서 2012년 한 12월 15일쯤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갑임차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제 갑임차인이 아니라 황소령이라고 했죠. 이 황소령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뭐 이제 갑돌이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거예요.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먼저 임차권 등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법원의 배당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한테 최우선 면제를 지급한 거죠. 제가 서부지방법원에다가 배당표 잘못 줬으니까 배당을 정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사람이 전입신고는 이 사람 전입신고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전입신고돼 있었어요. 전입신고 계속돼 있고 임차권 등기까지 했으면 이 사람이 소액임차로서 우선 면제권 있고 그 이후에 들어온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소액임차라도 선순위 그 임차권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 경매 개정 법원 공무원한테 경매 담당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계속하고 이때부터 임차권 등기를 한 거는 맞다. 그러나 대항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보자. 대항력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요건은 전입신고만 돼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전입신고는 계속 주민등록은 계속 돼 있으니까 됐지만 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하기 일주일 전에 입주를 할 수가 있었냐. 이 황소령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눌러앉고 깔고 앉아서 입주했겠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겠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번 이 황소령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퇴거를 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거주를 했습니까? 임차권 등기하고 퇴거를 했습니까? 퇴거를 하지 임차권 등기하기 전에 퇴거를 했으니까 요 갑돌이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해버렸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임차권 등기하기 전에 먼저 퇴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갑돌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퇴거한 시점으로 대항력이 상실됐다가 임차권 등기 시점으로 다시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선순위 임차권이 되는 거죠. 이거에 저촉받아서 이 사람이 최우선 면제 받고 이 사람이 최우선 면제 못 받도록 간단하게 해준 겁니다. 이분이 이제 청와대에 이제 경찰관으로 가가지고 이걸 해결해줘가지고 순경에서 경장으로 진급했더라고. 전화 왔더라고. 선생님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줄게. 뭘 도와줘 이 사람아 잘한대. 내가 그 웃지 못할 얘기 했는데 저한테 자기 청와대 경찰관이라고 아니 나이가 이제 뭐 20대니까 그냥 선생님 고마우니까 뭐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청와대 백이 필요합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인데. 자, 이건 여러분 이렇게 된 사례가 있으면 지금같이 대응하는 겁니다. 절대 거주하지 않으면 전신고만 돼 있다고 대항력이 유지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임차권 등기하고 나서 이사를 갔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있는 거죠. 전입신고가 안 돼 있어도. 임차권 등기하면 임차권을 가압류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되는 사람은 저쪽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처분금지 효력이 생기는 거죠. 재밌으시죠? 이런 경우가 이제 30명의 임차인이 30명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주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걸 또 보죠. 이번에는 뭐냐면 이번에는 김소령도 임차권 등기했는데 전세금을 떼인 사례. 이것도 볼까요? 이건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김소령은 골든타워 305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3만 원으로 2010년 11월 23일 전입신고 확정 이사를 거주하고 있다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사 나갔지만 새 임차인 오병장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으로 2012년 11월 23일 날 전입하고 확정 일자 하고 김소령이 2012년 11월 26일 날 임차권 등기를 해서 김소령도 황소령과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상실하고 임차권 등기 시점으로 대항력과 우선매가 생기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권은 일문일권주의라고 하죠. 하나의 물건이 있으면 그 이후의 물건은 우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대차법에서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임차권 있을 때는 대항력이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제가 한번 조금 더 해보죠.
이런 사례죠. 우리가 일문일건주의라고 많이 하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신고하고 입주를 하면 이게 대항력권이죠. 거주죠. 그러니까 뭐 법으로는 주민등록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이러면 대항력이 생기는 그런 물건이 되는 거지, 채권이.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이건 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거주하는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지고 새로 입주한 임차인이나 또 전세권 등기 이후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 이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사람은 요 임차권이 이 범위 내에서는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도 채우를 받지 못합니다. 이 후순 임차인은. 그러나 또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은 다르죠.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면 전세권 문자 우선해서 채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새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임차권 등기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이 대항력과 그리고 우선 면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이 전세권 등기 같은 경우는 이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은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담보 물건이니까 소액 임차인이라면 최우선면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일문일건 하나의 권리에는 그래서 우리가 더 보면 임차권 등기 이후에 또 다시 임차권 등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저촉받으면 범위 내에서는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재미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해결해 줬던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입주해서 이 사람은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입주해서 손해본 사 입찰. 참 임차인이 30만 원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임중영은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왜 5,700원 된 전세권 등기하고 퇴거를 했는데 새로 입주한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를 받고 전세권 등기는 어차피 후순이니까 그 배당에 참여할 수 없었죠. 전세권 등기권자가 거주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면 최우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민법상 전세권 등기권자하고 로서는 소멸되지만 소액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전세권 등기라고 퇴거해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소액 임차인이라도 전세권 설정 당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면 최우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전세권 등기라고 퇴거를 해버리면 근저당과 같이 경매 절차에 소멸되는 물건의 용익권을 포기하고 용익권은 포기했으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죠. 그러나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는 임차권을 감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법에서 소액 임차라도 최우선 받지 못한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임차권 등기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미배당금이 남는다고 하면 배당 잔여금이 남는다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임중령 같은 경우는 골든타워 404호를 보증금 5,700만 원 2011년 2월 1일 전세권 등기 이후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또 그 채를 또 새로 임차를 집어넣었죠. 보증금 4천만 원에 2014년 2월 19일. 이 두 사람은 최우선 면제 2,500을 누가 갖느냐? 이 새로운 임차인 전경장이 가지고 갔죠. 그리고 이 전세권 등기를 한 그 임중령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명도했으니까 뭐. 그래서 여기 보면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전경장은 경찰관으로 전세권 등기로 인해서 전세보증금을 떼이게 되는가를 고민하여 찾아왔는데 그 전경장이 최우선 면제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상담해 준 사례다. 전세권 등기 이후에 제가 직접 명도했으니까 뭐 찾아왔다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전세권 등기 이후에 그 주택이 거주하는 동안은 용익권으로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자는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자가 스스로 용의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그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담보물권자로서 우선 면제권은 인정이 되지만 새로운 임차인에게 대항력권과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를 받게 됐다는 거죠. 이 배당 요구를 연기 신청과 함께 배당 신청서를 제출해라. 예, 후술이지만 손해를 줄일 수 있었던 거. 이 그 403호의 신성미 임차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선생이거든요.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국의 연수 중에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연기 신청해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최우선 면제를 하고 확정 일자 의회에 따라 배당을 받게 돼서 손해를 상당히 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들이 떼인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모두 후순위로 전세금을 경매로 소멸됩니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떼인 전세금 보증금을 찾는 방법은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과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무자격자가 되니까 청구해봐야 뭐 받을 수가 없을 테고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데 선수리 채권이 과다한 상태에서 계약한 경우라면 보통 30에서 50%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동산 공제보험에서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전세금을 증액했을 때 잘못된 배당을 요구해서 탈취하는 것은 이런 경우는 보통의 이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를 많이 하죠. 어떤 경우를 하냐면 배당 요구를 할 때 증액된 금액 갖고 배당 요구해서 어떤 임차인이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다. 그럴 때 이게 뭐 6월 1일이다. 그런데 뭐 한 4월 1일 날 전입 신고를 한 임차인이 이 사람이 이제 증액을 했어요. 언제냐면 2010년 2월 10일 날 전입 신고하고 보증금은 1억이다. 그리고 이때 확정일자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2012년 2월 10일 날 1억 5천만 원으로 증액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이랬다고 하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갖고 배당 요구를 해요. 원래는 배당 요구는 이 1억짜리도 배당 요구하고 이것도 두 개를 같이 하면 이건 1억짜리, 이건 5천만 원짜리의 우선 면제권이 있는 집행 권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당 요구를 안 하고 이거 갖고 배당 요구를 해요. 이런 사람이 배당 요구 중에 배당하면 배당의 이해관계인으로 해서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 배당기일 전까지 이거 갖고 다시 배당 요구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로도 5천 받고 이거로도 하죠. 어차피 이거 후순위니까 이 금액 갖고는 배당 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 증액한 보증금 갖고 했다. 그러면 확정일자가 2년이 뒤로 늘어나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1차 계약한 확정일자 갖고 정정 요구해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또 여러분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를 못했을 때는 배당 요구 종기를 연기 신청해서 배당 요구를 하면 된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정액한 계약서를 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한 임차인은 최초 계약서와 정액한 계약서를 동일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한 배당기일 전까지 최초 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거로 정정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정선 임차인은 이러한 이제 말을 해주었고 이정선 임차인에게 이런 말을 해줬더니 이정선은 증액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 8천만 원과 함께
증액한 임대차하고 같이 정정 요구해서 8천만 원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게 배당기일 전까지 배당표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배당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선순위 임차인은 괜찮습니다. 근데 선순위 임차인이 없겠죠. 말소 기준권리 이유에 따르면 그 금액은 배당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즉 이러한 경우죠.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면 미배당금이 생겨 배당 요구를 이걸 했다면 이렇게 이 1차 계약하고 확정일자하고 2차 증액한 임차권이 있다면 임차인은 이건 대항력을 주장하고 요거는 우선 면제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동시에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래서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하니까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면 손해보지 않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고 임차인보다 말소 기준 권리가 가압류나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 이거로 안 하고 이거로 했을 때에는 배당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배당금도 얼마 안 되겠지만 이거까지 소멸되는 거죠. 이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후순위, 선순위 임차인은 어차피 낙찰자가 인수하니까 뭐 상관없다고 하지만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심각해지는 거죠. 이 1억을 갖고 배당 요구를 적법하게 배당 요구했을 때는 1억을 더 일순위 이제 뭐 순위의 배당을 순차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럴 때에는 이거 갖고 배당 요구했을 때는 배당기일 전까지 이 최초의 임대차 계약 갖고 정정해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배당 요구를 잘못했을 때는 배당기일까지 정정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등기된 근저당권이 있다 하면 그 사례 근저당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잘못했어요. 금액을. 그렇다고 하면 배당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를 정정할 수와 같은 법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손해보지 않고 유리하게 여러분한테 유리한 계약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또 전세보증금을 경매로 날린 이정민 부부도 있죠. 요같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부동산을 한테 너무 신뢰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상담을 부동산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공인중개사분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정민 부부가 경매 절차에서 392만 7,581원을 배당을 받았어요. 보증금 전체가 얼마인데? 얼마냐 그러면 7,500만 원인데요. 39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390 여러분이 7,500만 원 보증금인데 390 배당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속이 터져가지고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정민은 뒤늦게 후회와 좌절에 벗어났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전세금을 떼이면 중개업소에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누가 해줍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쓸 때에 그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어쨌든 책임을 그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이 부분들은 여기 자세히 써 있으니까 판례와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부분도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요번에 1강 다시 2강을 원래는 1강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참고로 배당 1강 2 해서 배당표가 잘못되었다면 이렇게 배당일을 탈출해라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탈출해줬던 사건하고 이런 부분들을 책에 기술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부동산부터 채권 배당까지 한 권을 끝내는 배당이의 정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몰라서 배당일을 못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설령 배당표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배당표를 적법하게 쌀 수 있느냐 어떻게 배당일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20강을 동영상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